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력 통제가 너무 어렵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석 달 정도를 사치품에 몰입하면서 약간 귀신 씌인 사람처럼 명품과 사치에 빙의가 돼서 각 브랜드들의 공홈을 그렇게 돌아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쯤엔가 현타가 왔어요. 뭐 하고 있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 치유를 하고 넉넉지 않은 통장 잔고 덕분에 아주 큰 사고는 치지 않으면서 그 시기를 잘 마무리했는데 그때 제가 좀 바르게 살아보고자 SNS를 끊었었어요. 인스타를. 아무래도 무력을 자극하는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SNS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계정을 이제 휴면으로 돌리고 지냈었었죠. 그래서 인스타를 끊고 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SNS 감옥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심플심리. 우선 제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인스타를 아주 활발하게 했던 사람은 아니고 비공개 계정이에요. 저 팔로워도 뭐 5,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제 지인이고 업로드도 스토리를 종종 올리는 정도이긴 했는데 누가 저한테 인스타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합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는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스토리를 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랑 어딘가를 가게 되면은 찍어 올릴 거리를 찾고 그거를 세팅하고 그 사진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지만 좀 예쁘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건지는 게 일종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면 음식, 풍경이면 풍경, 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뭐 이런 걸 자꾸 찍게 되고 또 셀카를 성공적으로 남겨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셀카를 또 찍었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장면이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집중했던 게 아니라 사진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되고 사진을 잘 못 건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날 내가 되게 예쁜 걸 봤어도 뭔가 미션 실패?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고 나면 제일 예쁜 거 골라내야 되고 고른 사진을 또 인스타에 올리고 스토리 올리고 나면 누가 봤는지 다 뜨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봤는지 누가 봤는지 확인하고 그러다 친구들이 DM이 오죠. 야, 너 지금 어디 갔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성질 급해서 기다렸다가 답을 못 해요, 저는. 그럼 또 바로 답장을 해줘야 돼서 그날 그 공간에 같이 간 그 대상한테 온전하게 주의를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에 자꾸 시선이 가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집중을 못한다는 생각조차도 잘 못했어요. 그걸 SNS 끊고 나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예쁜 카페를 갔는데 예전 같으면 내가 지금 이거 찍고 고르고 올리고 반응하고 그런 거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원래도 이런 분리를 잘 해서 나는 사람을 만나는 동안엔 핸드폰을 잘 안 건드린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저처럼 뭐가 예쁜 게 보이거나 예쁜 사진을 건지면 빨리 올리고 싶은 충동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 그게 SNS를 끊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플심리. 두 번째는 나와 내 현실에 집중하게 되는 점이에요. SNS는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정보랑 자극에 노출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내 관심사에 맞는 알고리즘대로 이제 게시물이 소개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쥐게 되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의식 없이 계속 넘기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고 감상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어떤 게시물들의 감정이 자극되기도 하고 열등감이든 부러움이든 어떤 거는 사고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찾아보고 관련된 것들을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미뤄두고 그런 행동들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막 생산적인 정보나 탐구하고 싶은 정보들이 아니고 대부분 가십거리란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 뭐 연예인 얘기나 뭐 인플루언서들의 사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인데 보다 보면 간혹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다 휘발되는 정보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찾고 즐기는데 거의 하루에 평균 1시간 반에서 2시간 뭐 어떤 경우에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제가 인스타를 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쓰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고민이나 잡념의 주제가 제 개인에 대한 것들, 현실적인 것들, 해야 될 일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로 범위가 좁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보여진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신기한 게 남의 삶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뭐 랜선 동생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SNS에서 어떤 특정인의 게시물을 많이 보다 보면 내적인 친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확실히 이런 정보들이 눈에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내 생활 그리고 내 현실에 대해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 낭비가 줄었다라는 점과 집중의 폭이 나한테 맞춰지는 것 이게 좋은 변화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심플 심리. 그리고 마지막은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SNS에 몰입하면 이제 우울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울의 그 근간은 결국 비교하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까운 지인들이랑 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잘 사는 사람들,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박탈감을 많이 느꼈었죠. 근데 사실 이런 비교가 뜬금없는 게 그동안 제가 살면서 나는 한강이 보이는 80평짜리 아파트에 살 거야 라든지 나는 슈퍼카를 언젠가 살 거야 이런 거를 꿈꿔본 적도 없고 소망해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제가 생각했던 성공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로 인정을 받고 사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한 성공적인 삶의 정의였어요. 근데 SNS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가끔씩 크게 몰입하면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없으면 어때? 고생스러운 일개미보단 졸부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뭐 내가 이뤄왔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가 훅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뒤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살던 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조금 기복이 있는 편이긴 한데 그 기복을 조금 더 자극하지 않았나 SNS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SNS를 끊으면서 이런 자극들을 셀프로 노출이 되는 일들은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있었던 동요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이건 역시나 제가 SNS를 끊고 나서 경험하게 된 좋은 변화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심플 심리. 사실 요즘에는 SNS를 소득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SNS를 무조건 끊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SNS에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SNS를 하는 동안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자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다는 거는 결국에 난 계속 우울하게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앵그란의 세계에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내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러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근데 SNS 안에 들어가 있는 세계에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SNS 감옥에 계신 분들은 탈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심플심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